안녕하세요. 돌쇠 뉴스 시작합니다. 21일 니혼 텔레뉴스에 올라온 속보인데요. 제목은 1달러 151엔대까지 하락, 약 32년 만에 처음으로 엔화 약세 경신입니다. 엄청난 댓글 반응이군요. 연일 기록을 경신하며 엔화가 급락하고 있는데요. 하루 만에 148엔, 149엔, 150엔, 151엔대를 돌파하고 있군요. 눈 깜짝할 사이에 엄청난 댓글이 붙으며 일본을 달구고 있는데요. 뭐라고들 하는지 함께 보실까요? 통 크신 구독, 좋아요. (20일) 1달러 150엔을 넘어섰던 엔달러 환율은 21일에도 하락했고, 엔달러 환율은 조금 전 1달러 151엔대까지 떨어져 32년여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1달러 75엔이었던 2011년과 비교해 32년 만에 반감된 것입니다. 20일 고비인 1달러 150엔을 돌파해 스즈키 재무상은 21일 아침 환율 개입도 불사할 태세를 재차 강조해 투기꾼의 움직임을 견제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는 21일 도내에서 열린 회동에서 종전처럼 엔화 약세의 요인이 되는 현재의 금융 완화책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업 등에서는 정부와 일본은행의 엇박자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뭐 힘들지도 모른다. 물건이나 돈이 없어지면 이들의 소중함을 알게 될 것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될 것이다. 이는 잃어버린 정신성을 되찾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경험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일본인이다. 이를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면 영혼만은 썩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도둑질이나 강도질도 늘어날지 모르지만 정말 소중한 사람을 알아보기 쉬워질 것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겨낼 거야. 물물 교환합시다. 저는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를 말할 수 있는 게시판을 만드는 등 모든 가능성을 이끌어내 극복해 나가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엔화 약세라 인바운드 경제가 중요하다지만 엔화 약세의 영향 확산이 늦어지고 있는 일시적 상황에서 앞으로 세계 물가와의 불균형 해소가 단숨에 진행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일본은행의 금융정책은 정부의 환율 억제 방침과는 배치된다. 그리고 미국 금리가 떨어질 거라는 낙관론이 있는데 꼭 그것으로 안개가 걷히지는 않을 것 아닌가. 하락하더라도 결코 미국 금리와 역전되는 건 안 된다. 미국 금리가 하락하면 엔화 매도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일본에서의 물가 상승은 금방 들끓어 멈출 수 없는 기세를 보이게 된다. 국내 물가에 대한 감시와 대응의 최고 책임은 당연히 일본은행인데 그게 1mm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 이전의 엔고 가속대가 생각난다. 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정말 멈추지 않아. 뚝뚝 떨어지는 달러 엔 차트를 보고 있었다. 지금과는 정반대로. 당시에도 살짝 숨겨진 개입이 있었지만 언발의 오줌 누기였다. 전 세계 트레이더의 움직임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다. 일반인은 따라갈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 움직임은 계속될 것이다. 170에는커녕 더 높은 돌파가 시도되지 않을까. 일본의 대응이 느린 것도 그렇지만 주기적인 큰 흐름에는 저항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무작정 불안을 부추기는 보도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좋지 않다. 정부에는 세금의 낭비적 지출을 재검토하거나 발밑 대책을 당부할 뿐이다. 아베노믹스와는 다른 차원의 금융 완화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어중간한 환율 개입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엔저에 의한 물가 급등이야말로 다른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조달 기업에 보조금을 주고 도매 가격을 억제하는 방식은 안 된다. 일부가 기업의 내부 유보로 흘러 들어갈 우려가 있다. 소비세나 휘발유세의 긴급 인하가 효과적이다. 장래의 일도 생각하고 에너지와 식량의 자립을 목표로 해야 한다. 자연에너지 확대, 농업 분야 지원으로 자금률을 늘리는 것이야말로 현실적인 안보다.
지극히 일반적인 일본 국민은 어쨌든 경제가 중요하다며 정치를 포함한 모든 선택의 기준으로 삼아왔다. 그러나 일본은 30년 가까이 쇠퇴는커녕 몰락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어째서 그럴까? 그럴듯한 변명에 눈앞의 사실을 보지 않고 외면한 것 아닐까? 또한 자신의 선택이 30년 가까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일단 과거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결국은 과거의 연장선이 현재다. 바이든 대통령이 달러 강세를 용인하는 한편 일본은행 총재는 완화를 계속하겠다며 미일 금리 격차에 따른 엔화매도 달러 매수를 용인하고 있습니다. 엔고가 용인된 1985년 플라자 합의 때는 일본의 경제력인지 성장력인지 모르겠지만 국력에 기세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쇠퇴 도상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엔화를 팔아서 달러를 사는 움직임이 되는 건 자연적인 흐름인 것 같습니다. 일본이 쇠퇴 도상국에서 벗어나려 어떻게든 하지 않으면 엔화는 신용을 잃어 점점 무너져 갈 것입니다. 과연 이 상황에서 재무상도 주시하겠다만 연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슬슬 유감 경보로 넘어가겠죠. 엔화 약세는 관광 입국을 만들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서 관광객을 불러들여 세계의 부를 일본에 환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세요. 장래의 일본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서비스업 등의 고용 확대가 이어질 계기가 될 것입니다. 외국인에게 일본 관광은 꽤 평판이 좋은 것 같으므로 이 엔화 약세 때 불러들이면 재방문도 늘어날 것입니다. 당장은 우리 일반 소비자에 대한 인플레이션 지원을 원합니다. 엔화 약세는 당분간 몇 년 동안 지속될 것 같다. 따라서 그에 맞는 국내 생산의 개혁 개조가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엔저가 좋은지 나쁜지, 엔고가 좋은지 나쁜지 이제 그게 아니라 그 색깔에 맞춰야죠. 엔화 약세는 해외에 지점이 있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경상이익은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문제는 수입을 최대한 줄이거나 아니면 싸게 해서 무역 수지를 옛날처럼 맞추면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여기에는 쓸 수 있지만 실제로는 정말 힘이 든다. 일본 정부는 어떻게 할까? 연말 전에 160엔이 깨질 전망도 나왔다. 내년에는 180엔도 현실화될 수 있다. 경제계 기업인들에게도 지금의 엔화 약세는 장점보다 단점이 크다는 말을 대부분 한다. 아베노믹스를 검증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는 상황이다. 금융 완화는 일본만 하고 있고 일본 이외의 세계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다. 당연히 달러를 비롯한 주요 통화, 다른 통화 대부분에서 엔화 가치가 크게 떨어지게 된다. 그것을 반영해 지금의 물가 급등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근본적인 일을 하지 않으면 다음 달에도 12월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며 1월에도 끝없이 하락할 것이다. 세계와 비교해 유독 엔화의 가치만 크게 떨어지고 있다. 외환 자본의 기업 인수도 늘어나고 거래나 경쟁에 있어서 달러의 기축화를 공고히 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은 대부분 내수형이어서 이익이 적어지고 그 압박을 견디지 못해 엔화 약세 도산을 많이 하게 된다. 대도시나 관광도시의 아파트나 토지 등의 부동산은 아시아인들을 중심으로 헐값에 팔려나가는 상황이 온다. 이제 일본은 선진국에서 탈락했다. 구로다 총재는 임기 만료만 기다리고 있다. 일본 매도의 시작이라고 봐야 한다. 5% 임금 인상, 간단히 생각해봐도 무리다. 10%의 고용 삭감과 세트로 한다면 모를까. 결국 아베노믹스가 일본 경제를 망가뜨렸다고 후세들이 평가하게 될 것이다. 일본은행 총재의 소환 제도는 일반 국민에게는 없는가? 총리의 리콜과 세트로 법제화해 주었으면 좋겠다. 양심 한 조각 보이지 않는 자민당, 전쟁 이전의 불행을 재현하지 않기를 위해서라도 민의로 정치를 움직일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느낀다. 돌쇠 한마디. 결국 몰락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피부로 느껴지는 모습이군요. 이런 폭풍 속에서 우리는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돌쇠 물러갑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쇠처럼 꼬직하게
마님처럼 화끈하게.